네, 다음 인물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입니다. 네, 지금 대선계 의혹 사건 관련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데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, 이게 정말 원본이죠. 자세한 녹취록이 이제야 공개가 됐어요. 그러니까요. 처음에 재판을 할 때는 사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지검장이 그때 이제 수사팀장이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때 국정원에 녹취록을 보내달라,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중요한 건 다 빼고 보냈어요. 다 빼고 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TF팀에서 이 부분을 다시 맞춰본 거죠. 원본을 다 확인해 봤더니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, 가장 충격적인 거는요, 저는 아주 전방위적으로 모든 국내 환경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. 본인은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더 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국정원 일은 국정원 혼자 하는 게 아니다. 그 말은 뭐예요? 누군가가 또 지시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국정원을 지시할 사람 또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. 그런 뉘앙스까지 함께 풍겨주는 거기 때문에 더 놀랍다고 보고, 저는 언론을 관리의 대상 또는 무슨 언론사를 없애버려라, 잘못하면 취업해라,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, 저는 상상할 수 없는, 이건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고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되겠습니까?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릴까요? 내가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, 제가 텍사스 주립대 교수를 할 때 제 연구실로 휴스턴 영상관에 파견 나와 있는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휴스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. 예.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, 그 당시에 제가 미디어법 반대하는 칼럼을 계속 한국에 쓰고 있었어요. 텍사스 주립대 교수를 할 때.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본국에 있는 국정원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. 확인을 해봐라, 누구냐. 제가 여기 텍사스 주립대 교수라는 이름을 달고 나갔으니까. 그 직원이 제 연구실로 전화를 해서 핸드폰 번호를 모르니까 만났는데 저한테 칼럼을 좀 약하게 써달라,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지금, 그때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이잖아요. 네. 미디어법 할 당시만 해도 그때도 이미 외국에서 칼럼 쓰는 교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뭔가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, 물론 저한테 위해를 가한 건 없었습니다. 그러나 그런 형식의 이 상황들을 보면 이 언론을 관리하려고 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태도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. 예. 심지어 외국에 있는 제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외국 대학의 교수가 칼럼 쓰는 것까지 관리를 할 정도면 국내에 있는 언론사들은 얼마나 관리를 하려고 했겠습니까? 예. 아주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봅니다. 네.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아까 얘기했던 얘기, 국정원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다,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. 국정원 때문에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많은데 한 말씀 근데 좀 국정원장 일은 네.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럼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. 자, 의미심장하네요, 정말. 누가 같이 할까요? 저 대목에서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 얘기는 아까 이제 최 교수님 얘기처럼 과연 어떤 정권과의 관련성 이런 걸 얘기하는 수도 있고, 정확한 맥락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, 한편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혼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,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. 저 맥락은 조금 더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, 어쨌건 이번에 공개된 이 국정원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재한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거든요. 예. 여기서 이제 원세훈 원장이 이야기한 그 전문이 그대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.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원 전 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그러니까 원래 원세훈 원장이 여러 가지 이제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선거 개입이나 국정 개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서 파기환송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. 그렇죠.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 다시 파기환송이 된 건데,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이 국내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.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. 그렇죠. 그런 얘기라든지, 또 온라인 쪽에서는 뭐 우리 직원들이 이미 나서서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이미 국정원에서 온라인 부분에 상당히 이제 지금 뭔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런 해석이 되는 거고, 또 언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사전 대응이 필요하고 쥐어 박는 게 우리 기관의 국정원의 역할 아니냐, 또 이런 기분 굉장히 나쁘네요. 네, 그리고 또 선거와 관련해서도 뭐 사전에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, 그런 조정을 좀 해야 된다, 뭐 이런 얘기 등등은 국내 정치, 언론, 선거 여러 부분에 국정원이, 이른바 원세훈 시절의 국정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, 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언급들이라고 보여집니다. 네. 뭐 선거 개입도 했던 게 뭐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 등록 시작하는데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 정리가 잘 되도록 챙겨보라. 그러니까 같이 뭐 보수당 후보들 이렇게 충돌 생겨서 떨어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꼬리가 안 잡히도록 하는 것이 정보기관이다. 뭐 이런 게 정말 깨알같이 녹음이 돼서 녹취록이 돼서 지금
나왔단 말이에요. 이게 아마 앞으로 진짜 추후에 있을 재판 과정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어제 재판은 끝났어요. 이제 결심하고 이제 이거를 제출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렇게 지시한 게 여기서 지시로 끝난 건지 네. 아니면 그게 실행됐는지거든요. 아. 그러니까 어제 이제 결심 공판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변호인들이 그런 취지 얘기를 해요. 이거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. 집행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. 아마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런 취지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원세훈 원장의 선거법 뭐 위반이 유죄되냐 뭐지 그건 사실 두 번째 문제고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원세훈 국장이 지시했으니까 지부장들이랑 이 거기 있는 그 간부들이 큰일 났네. 원장 시키니까 해야지 했는지 너무나 엄청난 일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것은 70년대 중앙정보부나 전 대통령 시절에 안기부도 아니고요. 예. 2021세기에 야 이게 뭐라는 거야 하고 무시하고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이제 국정원에서 뭐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예. 그거를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. 원세영 전 원장의 재판 결과보다. 예, 벌써 5년 전 얘기가 다시 끄집어내져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워낙 원세훈 원장의 발언이 충격적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같이 할까요? 저 대목에서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 얘기는 아까 이제 최 교수님 얘기처럼 과연 어떤 정권과의 관련성 이런 걸 얘기하는 수도 있고 정확한 맥락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편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혼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.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. 저 예. 맥락을 조금 더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건 이번에 공개된 이 국정원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재한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거든요. 예. 여기서 이제 원세훈 원장이 이야기한 그 전문이 그대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.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원 전 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그러니까 미칠 원래 것이고. 원세훈 원장이 여러 가지 이제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선거 개입이나 국정 개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서 파기환송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. 그렇죠.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고 예.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판결을 예. 받은 것이고 다시 파기환송이 된 예. 건데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. 그런 뉘앙스까지 함께 풍겨주는 거기 때문에 더 놀랍다고 보고 저는 언론을 관리의 대상 또는 무슨 언론사를 없애버려라. 잘못하면 취업해라.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.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게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고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되겠습니까?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릴까요? 내가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. 제가 텍사스 주립대 교수를 할 때 제 연구실로 휴스턴 영상관에 파견 나와 있는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휴스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. 예.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 당시에 제가 미디어법 반대하는 칼럼을 계속 한국에 쓰고 있어요. 텍사스 주립대 교수를 할 때.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본국에 있는 국정원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. 확인을 해봐라 누구냐. 제가 거기 텍사스 주립대 교수라는 예. 이름을 달고 나갔으니까 그 직원이 제 연구실로 전화를 해서 핸드폰 번호를 모르니까 만났는데 저한테 칼럼을 좀 약하게 써달라 이렇게. 국내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.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. 그렇죠. 그런 예. 얘기라든지 또 온라인 쪽에서는 뭐 우리 직원들이 이미 나서서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예. 표현들은 이미 국정원에서 온라인 부분에 상당히 이제 지금 뭔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런 해석이 되는 거고 또 언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사전 대응이 필요하고 예. 쥐어 박는 게 우리 기관의 국정원의 역할 아니냐 또 이런 네. 기분 굉장히 나쁘네요. 예, 그리고 또 선거와 관련해서도 뭐 사전에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조정을 좀 해야 된다 뭐 예. 이런 얘기 등등은 국내 정치, 언론, 선거 여러 부분에 국정원이 이른바 원세훈 시절의 국정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언급들이라고 보여집니다. 예. 네. 뭐 선거 개입도 했던 게 뭐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 등록 시작하는데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 정리가 잘 되도록 챙겨보라. 그러니까 같이 뭐 보수당 후보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지금 그때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이잖아요. 네. 미디어법 할 당시만 해도 그때도 이미 외국에서 칼럼 쓰는 교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뭔가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물론 저한테 위해를 가한 건 없었습니다. 그러나 그런 형식의 이 상황들을 보면 이 언론을 관리하려고 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태도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. 예. 심지어 외국에 있는 제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외국 대학의 교수가 칼럼 쓰는 것까지 관리를 할 정도면 국내에 있는 언론사들은 얼마나 관리를 하려고 했겠습니까? 예. 아주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봅니다. 네.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아까 얘기했던 얘기 국정원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.
국정원 때문에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많은데 한 말씀 근데 좀 해주세요. 국정원장 일은 네.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럼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. 자, 의미심장하네요 정말. 누가 네, 다음 인물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입니다. 네, 지금 대선계 의혹 사건 관련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데 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, 이게 정말 원본이죠. 자세한 녹취록이 이제야 공개가 됐어요. 그러니까요. 처음에 재판을 할 때는 사실 그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지검장이 그때 이제 수사팀장이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때 국정원에 녹취록을 보내달라,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중요한 거 다 빼고 보냈어요. 다 빼고 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TF팀에서 이 부분을 다시 맞춰본 거죠. 원본을 다 확인해 봤더니 지금 오늘 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, 가장 충격적인 거는요. 저는 아주 전방위적으로 모든 국내 환경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. 본인은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더 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국정원 일은 국정원 혼자 하는 게 아니다. 그 말은 뭐예요? 누군가가 또 지시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국정원을 지시할 사람 딴 사람